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니나예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다들 지난주도 별일 없이 잘 지냈나요? 저도 즐거운 한 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를 보게 돼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K-pop 데몬 헌터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목이 너무 스트레이트 하잖아요.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꽤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K-pop 아이돌들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령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반가운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밥 뭐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경이 한국이니까 뭐 그냥 지나가면서 보이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보이는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보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걸 보셨다면 저거 한국 거지 하고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배경으로, 소품으로 잠깐씩만 나오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반가웠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능하면 주말 전에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3일 만에 넷플릭스에서 22개의 나라에서 이미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1위를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요. 근데 진짜 모든 장면들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쓴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트 디자인도 너무너무 예쁘고 컷들도 막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변하면서 거기에 다 아트들이 꽉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듣기 좋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진짜 신나는 노래들인데 그냥 노래가 좋은 게 아니라 케이팝스러운 느낌이 들게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아직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흥미가 생겨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 어떤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는 K-팝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K-팝이 주제예요. 그리고 3명의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걸그룹의 이름은 헌트릭스예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들은 각각 메인 보컬 줄여서 메보가 룸이고요. 댄스 담당인 멤버는 이름이 미라예요. 마지막으로 랩 담당이고 약간 귀여운 막내는 조이입니다. 이 3명이 모여서 K-팝 걸그룹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K-팝 걸그룹은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걸그룹이 아닙니다. 나쁜 악령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간
히어로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목에 보면 데몬 헌터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몬들, 그러니까 악령들을 헌팅하는, 무찌르는 그런 존재들, 그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은요, 말 그대로 케이팝 멤버들이니까 노래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근데 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요. 그 마음들을 모아서 뭔가 방어막 같은 거를 만듭니다. 영화에서는 이걸 혼문이라고 하던데, 혼문을 만들어서 악령들을 눌러서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춤추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무기를 들고서 악령들을 베고 무찌르면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악령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빨아들여다가 이 악령들의 보스가 있거든요. 그 보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이 케이팝 데몬 헌터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악령들이 맥을 못 추립니다. 뭔가 이렇게 싸우고 할 때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당하는 거, 그런 거를 맥을 못 추린다라고 하거든요. 이 악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몬들, 악령들이 정말 이 헌터즈들 앞에서 맥을 못 추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보스는 제대로 영혼도 못 먹고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승사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은 저승이고요. 그리고 이 저승에 갈 때 사람들의 영혼을 저승에 데려다 주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한국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저승에 있는 저승사자가 그 악령들의 보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요. 케이팝 데몬 헌터즈들, 이 헌트릭스 아이돌 그룹도 노래와 춤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도 노래와 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오자, 이런 겁니다. 그거를 듣고 이 보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에서 어떤 한국적인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영화의 제일 베이스가 되는 건요,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속신앙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져 온 전통신앙입니다. 특별하게 뭐 크리스찬들처럼 바이블, 성경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같은 어떤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무당입니다. 여러분들 무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당이라는 건 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신의 말을 전해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신에게 대신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당이라는 건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당 재밌겠다,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무당이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 그냥 쉽게 보면 재미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당이 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이 너가 무당이 되라, 이렇게 딱 찝었다면요, 그걸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피하고 안 하려고 하면요, 몸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엄청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신벌이라고 부르는데, 무당들은 그래서
억지로 무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은 바다나 산 같은 자연물에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조상들을 신이라고 믿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 같은 데에서 말하는 그런 신 같은 느낌이 아니라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뭔가 좀 유치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쉽게 삐지거나 별거 아닌데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이나 취향 같은 것도 있어서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당은 우리 신은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까 올 때 바나나 우유 사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설정이 세 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악령들을 혼문으로 싹 눌러버리는 설정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무당들이 노래하고 춤춰서 이런 나쁜 기운 같은 걸 누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름굿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굿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당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굿이라고 불러요. 무당들은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악기를 연주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에 서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이런 나쁜 기운들을 누릅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들을 누르기도 하고요. 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무당들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딱 이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악령들을 눌렀던 세 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당의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서 한국의 무속신앙과 이 케이팝 스타들을 딱 잘 섞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굿을 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들은요.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솔로 지옥이었나? 이런 프로그램처럼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당들이 나와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굿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장면들을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는 이런 무속신앙이 있고요. 이게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무당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 편이라서 한 번도 점을 보러 간 적은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이런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해, 새해마다 점을 보러 가기도 해요. 이렇게 새해에 보는 점을 신년 운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해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은 그냥 단순히 춤추고 노래만 했던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이렇게 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일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요. 그리고 신에게 그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고민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당들은 한국에서 약간 상담사 같은 그런 역할도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털어놓고 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하니까 옛날에 한국에 무속신앙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게 전해져 내려져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무당들이랑 케이팝 아이돌들이 은근히 닮은 부분이 많지 않나요?
무당들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춤추고 노래를 하잖아요. 아이돌들도 팬들과 계속 소통하고 영상통화 같은 것도 하고 팬사인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노래하고 춤추는 부분이 특히나 닮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아이돌들이 무당팔자랑 다르지 않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서 팔자라는 건요, 운명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 그런 걸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팔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잔데도 보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나는 그런 걸 타고나지가 않았는데, 나는 그런 거가 잘 어울리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왜 입으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유, 내 팔자에 무슨 드레스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나는 굉장히 행운이 잘 없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닐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슬픈 마음을 담아서, 아휴,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사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꾸 나쁜 일만 생기는 주인공에게 좋은 일이 딱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 좋은 일이 실수로 생긴 거라서 사실은 다른 사람 거였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주인공이 아, 그래, 내 팔자에 무슨 막 이런 식의 대사들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팔자라는 건 타고난 거, 운명 같은 건데 아이돌들의 팔자가 무당팔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 무당들이랑 아이돌들을 잘 섞어 놓은 이 설정이 억지스럽지 않고, 오,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당산나무라는 것도 보여요. 사람들이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무가 당산나무입니다. 왜 마을에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은 거 보면 그 나무가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뭔가 딱 보면 대단하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나무에도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 앞에 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면서 좀 어떤 소원 같은 걸 빌기도 하고 무당들이 거기에서 굿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다가 천끈을 많이 매달았어요. 다양한 색깔의 천끈을 달면서 소원 같은 걸 빌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천의 색깔마다 다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에 따라서 그 색깔의 천끈을 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무대 의상과 연출 같은 데에도 굉장히 한국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마침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1월 오봉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 1월 오봉도는 왕이 앉았던 의자, 어좌라고 하는데 그 어좌 뒤에다가 놓았던 그림입니다. 하나의 달, 하나의 해, 그리고 5개의 봉우리, 그리고 그 아래에는 물결치는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해는 왕을 뜻하고 달은 왕비를 뜻하고 산이랑 물결 무늬는 풍요로운 자연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처럼 한국이 더더욱 커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대요.
이 1월 오봉도 그림 전체가 무대 뒤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1월 오봉도에 쓰였던 뭐 산봉우리 패턴, 무늬 패턴 같은 걸 옷에 넣기도 하고 다른 디자인들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딱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놀이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을 때 한국의 전통 매듭으로 놀이개를 만들어서 한복에 장식을 했습니다. 저고리의 밑에 있는 치마 끈 쪽에다가 이 놀이개를 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름, 옷고름 있잖아요. 반 리본 형태의 옷고름에다가 이 놀이개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요, 한국의 아이돌들이 퓨전 한복 같은 걸 입을 때 이 놀이개를 많이 달더라고요. 퓨전 한복들 보면 아무래도 요즘 느낌이 나게끔 많이 바꾸어 놨기 때문에 살짝 한복 같은 느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놀이개 같은 포인트나 그 한복의 동정 같은 포인트, 이런 어떤 포인트들을 넣으면 퓨전이더라도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도 다 한국의 전통 무기들이었습니다. 먼저 루미가 사용했던 무기는 사인검이라는 무기예요. 사인검이라는 건 실제로 전투에서 사용됐던 검은 아니고요. 악기들을 물리칠 때 쓰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효율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대신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사인검이라는 검은 아무 때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한 날에 태어난 특정한 성씨의 사람이 특정한 날짜에 만들어야 된대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칼날에 보면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별자리도 아마 의미가 있겠죠?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미가 싸우고 있을 때 딱 보면 칼 위쪽에 별자리가 실제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참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댄스 멤버 미라는 곡도라는 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곡도 같은 무기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월도가 있고 또 일본에는 나기나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양에는 글레이브라고 부르는 굉장히 비슷한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월도는 한국에도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월도는 중국의 월도랑은 꽤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의 월도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무기래요. 무겁기도 해서 딱 보면 진짜 무서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월도로 이 수련을 하는 그런 장면을 찾아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월도가 무겁기 때문에 칼을 월도로 딱 쳐버리면 칼이 그냥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마 평생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칼을 들고 갔는데 중국 월도로 이 칼을 쳐버려서 칼이 날아가 버리면,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중국 월도는 이런 식으로 무게로다가 그냥 내리쳐버리는 그런 용도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들어온 월도는 훨씬 더 가벼워져서요. 좀 작고 가볍고 날렵하게 쓸 수 있는 무기였대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그 무거운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무거우면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한국에서는 가볍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 한국은 산 같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되는 곳이 많으니까 무기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월도를 한국에서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월도를 사용하기 그 전부터 사용했던 게 곡도라고 합니다. 더 예전 세대 때 사용하던 무기예요. 근데 이 곡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월도보다는 좀 가볍고 날렵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미라가 곡도를 쓰는 장면을 보면요. 이 곡도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미라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멤버, 랩하는 귀여운 막내 조이가 있죠. 이 조이가 썼던 무기는 신칼입니다. 이 신칼이라는 건 실전에서 썼던,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무기가 아니고요. 무당들이 구슬할 때 들고서 춤을 췄던 그런 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신칼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고 해요. 칼날이 무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이가 영화 속에서 썼던 신칼은 양쪽에 날이 있었죠. 양쪽이 날카로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양쪽 날을 사용했던 무당들도 있지만 어떤 지방의 무당들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그런 신칼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칼은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버터나이프처럼 생긴 그런 신칼도 있습니다. 처음 이 애니메이션에서 신칼을 딱 봤을 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일본의 쿠나이랑 신칼을 헷갈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쿠나이랑 한국의 신칼은 그 모양도 다르지만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일본의 쿠나이는 닌자들이 있었던 거죠. 몰래 숨어서 몰래 누군가를 죽일 때 이 쿠나이를 썼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누군가 죽이는 거, 이런 거를 암살이라고 합니다. 암살을 할 때 쿠나이를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닌자들이 썼던 거죠. 근데 이 신칼은 주술을 할 때, 이렇게 구슬할 때 무당들이 썼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한국의 이 무기들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전통 무기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수련하는 그런 도장들이 한국에 꽤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보니까 언젠가 제 채널이 커지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한국의 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이런 전통 무기들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헌트릭스의 반대편에 있는 아이돌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자보이즈는 보이그룹인 척 하지만 사실은 저승사자들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저승사자들은 헌트릭스에게 매번 당하기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을 바꿔보자. 이 방법을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아이돌 그룹이 되어서 노래를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청량한 노래를 내면서 딱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다크한 노래를 냅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보이그룹들 청량하게 등장해서 나중에 다크한 거 내는 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청량했던 그 모습과 그 섹시하고 다크한 그 모습이 딱
대립이 되면서 갭이 생겨서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보이그룹도 참 비주얼이 대단해요. 진짜 캐릭터들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잠깐만 나오고 없어져 버리는 보이그룹이라니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이그룹 노래도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래가 좋기도 좋지만 케이팝스러운 느낌 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승사자들이 만든 그룹이니까 저승을 빼고 사자만 붙여서 사자보이즈라고 했는데, 이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 맡은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승에서 일하는 심부름꾼, 이런 뜻으로 저승사자라는 건데, 이 사자를 가지고 와서 사자보이즈라고 그룹명을 만들었죠. 근데 이 사자가 한국어로 동물 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돌 응원봉이나 로고 상징을 사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승사자들이니까 저승사자를 컨셉으로 한 무대도 한번 나왔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갓끈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갓끈도 장식이 예쁘기 때문에 이 갓끈을 가지고 딱 중간에 하는 그 안무가 있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복을 무대 의상으로 더더욱 많이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귀여웠던 캐릭터.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를 빼먹을 수가 없죠. 이 캐릭터들은 한국의 전통 민화에서 가지고 온 캐릭터들입니다. 한국 전통 민화에 자코도라는 게 있어요. 자코도라는 건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호랑이와 까치는 각각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호랑이는 힘이 센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까치는 그냥 일반 사람들, 백성들을 상징해요. 물론 이렇게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권력이 생기면요, 실제로 공감을 하는 능력이 뇌에서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갖고 나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백성들의 물건들을 최대한 내가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나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멍청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자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약간 멍청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코도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요, 눈이 약간 막 딴 데를 보고 있기도 하고 혀를 내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까치는요, 굉장히 도도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보면 호랑이는 약간 조금 멍청해 보이죠? 이걸 한국에서는 멍청하다 쓰면은 댕청하다라고 읽히기도 해서 댕청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굉장히 댕청해 보여요. 이게 매력 포인트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서씨, 까치는 굉장히 까칠해 보이고 그리고 또 좀 뭔가 도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니컬해 보이기도 하고 까칠해 보이는 이 까치는 항상 뭔가 약간 아휴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뭔가 아이고 쟤 왜 또 저러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면 이 성격도 옛날에 자코도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피가 해태 조각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해태라는 건 사실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벌을 주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동물이래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해태가 좀 더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궐 앞에다가 돌로 석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에다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전통적인 신수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옛날에 사자가 새롭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기한 동물처럼 여겨져서 이런 해태 조각상보다는 사자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태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놓는 문화는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는 호랑이는 아니지만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신수 같아 보여요. 호랑이랑 굉장히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 해태를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귀엽게 호랑이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호랑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신성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 느낌이 나는, 해태 느낌이 나는 캐릭터들을 한국에서 마스코트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마스코트도 해태잖아요. 그죠? 이 해태라는 건 해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마 서울의 마스코트 이름은 해치였던 것 같아요. 맞나? 네, 해치가 맞네요. 해치랑 해태는 똑같은 건데요. 해치라고 쓰여진 책도 있고, 해태라고 옛날에 쓰여진 책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해치랑 해태라는 이름을 그냥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디테일을 살렸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도깨비의 디자인입니다. 뭐, 그냥 글로 설명된 거는 보면요. 한국에서 도깨비가 굉장히 잘생겼다는 설명도 있어요.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 거기에서도 그 도깨비가 굉장히 그냥 잘생긴 배우님 얼굴로 나왔어요. 근데 한국의 도깨비가 항상 잘생겼다고 이야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깨비는 아무래도 좀 나쁜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무섭게 그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나쁜 존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도깨비의 그림을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무섭게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한국의 도깨비 그림은 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을 보면 이 건축물 아래쪽에, 지붕 아래쪽에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패턴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단청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청에 도깨비 얼굴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쁜 귀신들이 안 들어오게끔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한옥들 위에 보면 지붕을 어떤 타일 같은 걸로 덮어놨죠. 이 지붕에 덮어놓은 타일을 기와라고 하는데 이 기와는 대부분 그냥 판판한 모양이에요. 근데 끝부분에 그림을 넣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다가 도깨비를 그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도깨비를 그려서 집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한국의 단청이나 기와에 들어간 도깨비 그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했던 한국의 도깨비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탈춤 같은 데에서 사용했던 한국의 탈도 있거든요. 이 한국의 탈들의 특징은 볼이나 이런 그냥 얼굴에 점이 막 찍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캐릭터들도 얼굴에 점이 많이 주근깨처럼 찍어져 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찍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서 탈춤에서 쓰이는 그 탈의 그 디자인을 살짝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반가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 중에서도 딱 뚝섬 유원지가 나오더라고요. 뚝섬 유원지라고 써 있지는 않았고 섬 유원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뚝섬 유원지역은 한국에 있는 7호선에 있는 지하철역인데요. 이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하철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몇몇 곳들은 지상, 땅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바깥 풍경이 잘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뚝섬 유원지역은요, 밖에 한강이 잘 보여요. 한강 참 예쁘잖아요? 그 한강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하철역인데 이 뚝섬 유원지역이 딱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 뚝섬 유원지역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자양역이 되었습니다. 이 자양역에 가시면 한강도 볼 수 있고 또 성수 근처이니까 그쪽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은 이쪽으로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가웠던 거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는 딱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팔각정이라고 해서 8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밑에를 내려보면 서울이 쫙 다 보이니까 정말 가서 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한국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외였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남산타워 옆에 무슨 커다란 공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 공연장이 없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남산타워 옆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K-팝 아이돌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팔각정 느낌이 살짝 나게끔 약간 이렇게 각이지게 오각형인 그런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산타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남산타워가 아니라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를 배경으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롯데타워에 밈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롯데타워가 마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속의 사우론 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이 롯데타워 보면서 악마의 탑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밈이 됐었어요. 특히나 해가 빨갛게 지면서 노을이 질 때, 그때 진짜 이 롯데타워에 그 빨간 해가 딱 걸쳐지면 완전 사우론 탑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웃기도 하고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만드신 분이 사우론 탑 같은 이 롯데타워를 여기에 넣고 싶어서 이 롯데타워를 그 악마들이 나오는 곳으로 그 배경으로 만들고 싶어서 롯데타워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가 너무 악하게 나오니까 롯데타워 담당자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롯데타워가 배경이 되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롯데타워 옆에는 커다란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꽤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롯데타워 쪽에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래도 다행히 남산타워의 허락은 받아서 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혹시 안 보셨다면, 뭐,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이더라도 꽤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한 번쯤 재미삼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달았던 댓글들도 읽어드리고 거기에 답변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댓글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수업을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